오늘은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광고 영상이죠. 워낙 유명한 책이고 베스트셀러에도 항상 들어가는 책이라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1, 2편은 고대시대 이후 중세와 근대, 현대를 다루었는데 이번에 나온 지대널약 제로편은 이 이전의 시기를 다룹니다. 우주세계의 탄생부터 인간과 문명, 그리고 기독교, 불교의 역사, 배경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을 다 읽고 느낀 것은 정말 우리에게 낯선 주제들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서술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좋은 책을 읽으면 보이는 것들이 달라져서인데,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좋은 책이 아니면 애초에 광고를 하지도 않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목과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듯이 책의 내용 중에 인류, 인간과 문명 파트에 있는 진화부터 인류와 문명의 탄생까지 알아볼 겁니다. 책의 내용과 제 생각이나 알고 있던 내용들을 조금 넣어서 말이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진화론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진화론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내용이죠. 학교에서도 과학 시간에 배우니까요. 그런데 학교에서 심도 있게 배우는지는 일단 기억도 잘 안 나고,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무조건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지 진화론 하면 생각나는 내용은 원숭이에서 인간, 그리고 다윈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우리가 대부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야기는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해 후손에게 유전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곤충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생각이 퍼진 것 같아요. 바퀴벌레는 살충제를 맞다 보면 면역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말이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진화론에 대해 오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화론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를 풀고 가려고 한다. 그래야 우리는 동물원의 원숭이도 언젠가 인간이 되느냐 같은 질문은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진화의 한 갈래인 인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진화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획득한 형질이 후손에게 유전된다고 생각하는 오해. 둘째는 진화가 선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오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실이라고 믿는 위의 내용이 오해라는 이야기죠. 지대논략 제로에는 기린을 예로 들어 진화론에 대한 오해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보통 생물의 진화라고 하면 기린은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목이 길어졌다던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윈의 진화론이 아닙니다. 이런 진화론은 용불용설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의 동물학자 라마르크가 주장한 내용이죠. 재밌는 건 이 이론은 다윈의 진화론보다 먼저 나온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진화에 대한 두 가지 설명 방식 중 하나가 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고, 하나는 다윈의 자연선택설이죠.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라마르크주의라고도 합니다. 1809년에 라마르크가 써낸 책인 동물철학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동물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특정 형질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획득한 형질은 자손에게 이어진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진화론에 대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개체가 획득한 형질은 다음 세대에 유전되지 않거든요. 이게 맞으려면 당장 내가 오른팔이 엄청 발달해 있으면 아들도 오른팔이 발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창조론을 믿는 시기 혁명적이고 선진적인 이론이었지만 많이 사용한 부분이 발달한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50년이 지나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자연선택설을 제시합니다. 자연선택설은 한마디로 하면 환경에 적합한 생물이 생존과 번식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내용이죠. 다윈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인공선택과 자연선택을 비교했는데, 인공선택에는 소고기가 있습니다. 육질이 좋은 소는 계속 번식시킴으로써 소는 인간의 선택에 따라 좋은 육질의 방향으로 개량이 된 것이고, 자연선택은 예를 들어 옛날에 목이 짧은 기린의 선조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이들은 아카시아 잎을 주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기후가 변하고 아카시아 잎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목 짧은 동물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번식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중 목이 긴 돌연변이의 후손은 경쟁이 적은 높은 곳의 잎을 먹을 수 있었기에 번식의 기회를 얻은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현재의 기린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예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입니다. 확실히 라마르크의 진화론과는 내용이 다르죠. 다음은 진화의 선형적 이미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선형적 이미지가 뭐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 사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진화는 이 사진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사형에 가깝습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이미지에 가깝죠. 많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척추동물 중 어류가 등장했고, 어류 가운데 하나의 가지에서 파충류, 양서류가 등장, 그리고 파충류 가운데 일부가 조류가 되었고 포유류 일부는 유인원이 됩니다. 유인원 중 일부는 원숭이나 침팬치가 되었고 일부는 인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그림은 수많은 진화의 가지 중에 단 한 개만 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지대논략 제로편에서 말하는 인류의 탄생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6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탄생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아담과 이브는 아니고요. 지구 탄생 45억 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빅뱅 이후 138억 년이 지난 시점, 유인원 무리들 중 한 개의 개체는 인류와 침팬지의 조상이 됩니다. 유인원 중에 한 개체, 인류는 이 공통주상으로부터 진화의 가지를 분리해 나와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진화의 역사에서는 인류를 원인 그리고 다른 한자의 원인, 구인, 신인으로 분류합니다. 원인은 우리가 잘 아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정도 되는 모습이죠. 두 번째 원인은 호모 에렉투스, 여기서 원은 근원을 뜻하고 직립보행 자세가 완성되죠. 호모 에렉투스의 뜻이 직립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비해 뇌의 용량은 1000cc 정도로 늘어났죠. 시간은 흘러 지금으로부터 20만 년 전 세 번째 인류인 구인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네안데르탈렌시스가 있죠. 외모로 보면 현재 인류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높은 지능의 언어와 상징 체계를 사용했고 매장 풍습도 생겼죠. 그리고 4만 년 전 현재 인류인 신인이 등장합니다.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아프리카에 처음 등장하죠. 이때 신인류가 퍼져나가면서 구인류는 모두 멸종합니다. 아프리카에 나타난 신인은 강이나 해안선에 따라 이동하며 곳곳에 정착했고 우리들이 사는 아시아까지 흘러오죠. 9천년 전이 되면서 중동지대에서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생산량이 늘어난과 동시에 인구수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발생시키죠.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생겨났고 계급과 사회제도가 발생합니다. 이른바 문명이 탄생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 문명의 탄생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문명은 4가지이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 이렇게 4가지 문명은 모두 청동기였고 문자를 사용했으며 거대한 도시국가를 일으켰습니다. 공통점은 농사에 필요한 강을 옆에 두었다는 것. 이 4가지 문명이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문명의 탄생을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신인이 만들어낸 문명은 현대까지 이어졌고 지금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고대라고 하면 교육받지 못했고 미개하며 원시적인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기나긴 시간 동안 지식을 축적했고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이때 이후로 인류의 지능은 발전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가 이때보다 더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역사가 쌓여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 더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예로 제가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파가니니가 있는데 파가니니가 살아있었던 시대에는 파가니니의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파가니니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죠. 파가니니는 1840년에 사망했는데 2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인류가 급격하게 진화했을 리는 없고 교육의 결과로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오늘은 책 지대논략 제로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영상의 내용은 책의 정말 일부분이고 무엇보다 이 책은 처음부터 읽어야지 흐름을 따라 이해도 쉽고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편을 통해 알아본 진화부터 인류와 문명의 탄생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